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연말이라 다들 바쁘시죠? 오늘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건축법과 경매에서 4편이죠. 건축허가 신고,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 후에, 건축허가에 관한 취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런 것들이 경매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난해한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어떤 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착공 신고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낙찰을 받았을 때 이 토지를 이 착공 신고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착공 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님들은 취소를 안 해줍니다. 왜? 착공 신고 후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취소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경매사령관하고 같이 공모하신 분들, 우리 다 아니지만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다 취소할 수 있죠. 100%. 저희들은 다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죠.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경매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돈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죠? 건축 허가권을 뭐 사와야 되네 어찌해야 되네 그런 얘기는 저도 모르겠고 우리는 안 사옵니다. 그죠? 어쨌든 요것이 이제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보통 건축법 11조에 규정이 많이 돼 있어요. 건축법 11조에 그래서 이제 그 조문들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또 판례, 지침 그런 걸 보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한번 여담으로 좀 오늘 그 어떤 법원에 제가 뭐 법원이라고 뭐 법원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원인지는 어떤 법원의 경매 담당 집행관이 있어요. 그 담당 계장님이세요. 그분이 제 교재를 오늘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보다 더 법원에 경매를 집행하시는 분께서 왜 교재를 구매하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낙찰을 받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 쪽에 계시니까, 그분이 현업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서,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짜리를, 구매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법원의 경매 계장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이제 제가 직접 아침에 새벽이더라고요. 이제 어제 문자가 오셨는데 못 받고, 바빠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모 법원의 경매 계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8만원짜리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면서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아니 저희 같은 강사나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프로이실 텐데 법을 또 집행하시는 분인데 왜 구매를 하시냐 여쭤봤더니 이제 저희 법원도 사실은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법을 판매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지 어떤 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은 이렇게 뭐 전문가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는 차원에서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지금 11월 20일이죠. 여기서부터 10월 31일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교재 하나면 여러분들, 이 교재 하나면 웬만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여러분 겁 안 내시고, 그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건축허가, 착공신고 취소의 규정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뭐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하다가 멈추면 한 20분 정도 할 건데 하다가 멈추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교재 보시면서 하시고 특히 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100% 다 실어놨습니다. 블루오션 교재에서 다 있고 100%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는 30% 40%대에서 낙찰 받아서 낙찰 받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22개 법률이 의제 관련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 있고 건축허가 취소 관련 법조문이 있고 착공신고에
취소의 규정은 없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자,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는 11조의 규정이 있어요. 11조에 우리 건축법 11조에 건축 허가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히 그냥 법조문만 쭉쭉 읽어간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 짧은 조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허가 사항과 승인 사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가 불가의 경우도 있고, 또 의제 사항도 있어요. 그죠? 또는 허가 취소, 연장에 관한 사항도 있고, 착공 신고, 착공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전 심의, 사전 심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해라,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많이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의제 사항들이 23가지가 있거든요. 23가지. 그래서 농지법, 산지법,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천법, 여러 가지 쭉 도로법 해서 이제 23가지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넣게 되면 의제가 돼요. 같이 따라오는 거죠. 같이 일괄 민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넣었어. 그러면 개발행 허가도 넣을 거고 산지조정 허가도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산지조정 허가가 취소되면 우리가 건축 허가까지 취소되냐? 그것들 사람들이 많이 의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이런 것도 다 취소되지만 이 산지조정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다 옛날에 블루오션 게시에 다 실어놨고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짧은 법조문이지만 여러분, 이게 짧은 법조문이지만 11조가 짧은 11조 11항까지 있나? 짧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경매에 거의 뭐 50%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경매에서 50%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짧은 법조문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잘못 받으면 개털되고, 속된 말로 잘 받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대박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이 법조문에 가지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저도 이 법조문 가지고 연구하고 사례 들고 그런 것들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교재 아니면 아마 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권 있죠? 건축허가권. 이 건축허가권이 어떤 토지에 있다면,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경우의 수를 봐야 돼요. 건축허가권이 있는 이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터파기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지하 터파기, H빔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착공신고 전이냐 또는 착공신고 후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죠? 착공신고 전이라면, 그죠? 우리가 낙찰을 받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잖아요, 이렇게요. 착공신고 전이라면 2년 플러스 1년 이내에 취소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착공신고 후에는요, 법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건축허가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토지를 낙찰을 받고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면, 공무원님들은 허가권 승계 받아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허가권과 관련해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이 같이 경매로 나오면 관계없어요. 그죠? 대부분 판례도 있고 또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국토부 지침이 있어요. 2004년에 각 시에 시달한, 각 해당 관세, 해당 부처에 시달한, 지방자치제 시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동일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용들이요. 그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대지가 있는데 대지에 뭐 지하 터파이가 되어 있다든가 H빔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지하만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기소 작업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건축허가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착공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짧은 법조문이지만 여러분, 이게 막상 우리가 경매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못 풉니다. 저도 사실은 경매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요것을 풀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요것을 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제가 다 실어놨죠. 블루오션 교재에는 이렇게 블루오션 교재 요게 이제 블루오션 교재거든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그 다음에 명지 탈출 10전사례 20건 정도 되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 이것도 뭐 100%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아는 것이 힘 아닙니까? 그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처럼 먼 길, 10년, 12년 이렇게 돌아오지 마시고, 딱 6개월, 아니면 뭐 몇 개월 안에, 이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루오션 교재하고 기본 교재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 내년부터는 이렇게 판매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한 이틀 남았으니까, 28, 29, 34, 3일 남았네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또는 건축물이 없는 거, 그죠? 건축물이 없는데 이것은 착공 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뭐 착공 신고는 돼 있겠죠, 그죠? 당연히 돼 있고 있을 거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이런 것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바로 신청하면 저한테 해줍니다.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토지는 A라는 사람 소유고 이게 경매가 나왔어. 그런데 건축 허가권은 이 A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B라는 사람일 수도 있죠. A라는 사람일 경우, B라는 사람일 경우 각각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착공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공무원도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권 승계 받아오세요. 왜? 착공 신고 하고 난 다음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허가권 가져오세요. 사오세요. 아니면 뭐 협의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저희처럼 뭐 블루오션 기재에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돈이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건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법조문을 제가 옮겨놨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건축법 11조 5항에 보면, 뭔 내용이냐면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에 받거나 신고한 것을 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뭔 뜻이냐면, 자, 건축허가를 우리가 이제 어떤 대지에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임야라고 그래. 임야면 어차피 이제 건축허가 되려면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임야면 뭐예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임야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의제가 된다 이거예요. 의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허가를 낼 때 산지과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개발행위과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또는 하수도과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이러한 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이 건축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를 봐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의제예요. 의제 사항이거든요. 일괄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각 부서마다 내용을 돌리는 거죠. 산지법에 문제 있습니까? 도로법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행위팀에 문제 있습니까? 이래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 각각의 부서들은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게 돼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게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쭉 뭐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사도법, 농지법, 도로법, 뭐 하천법, 하수도법 이런 부서의 관련 부서의 건축 부서에서 다 이제 내용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가 뭐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뭐 보완될 사항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를 허용해 주려고 하는데 각 당신들 부서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축부에서 이렇게 이 각각의 부서에다 의견을 달라고 하면 이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이 건축과 허가에 관련해서 자기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제사항입니다. 그죠? 일반인들 우리가 건축허가 내려면 각 부서마다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민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선직과 뭐 농직과 이런 식으로 농정과 도로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럼 뭐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죠? 7항에 있죠, 7항. 11조 7항에 보면 허가 취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죠? 착수기간. 그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1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플러스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그죠? 공장은 3년이고요. 공장은 3년. 그리고 또 하나, 취소의 규정은 3가지가 있어요. 1호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것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이 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조문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떤 대지에 착공신고를 안 했어. 착공신고를 안 했다고요. 착공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경매로 나왔어. 이런 경우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착공신고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착공신고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취소의 규정은 없어요. 착공신고 후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법조문이 굉장히 난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착공신고가 돼 있든 착공신고가 안 돼 있든 건축물이 있든 건축물이 없든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터파이가 안 돼 있든 기소작업이 돼 있든 소유자가 같든 소유자가 다르든 저희들은 이런 건축 허가권이 살아있는 거 100% 해결한다. 그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공개해드리고 싶어도 이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블루오션 교재를 사신 분들한테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관계자 명의병은 100% 된다. 요거에 대해 설명을 다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이런 것들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저희들만의 어떤 블루오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은 100% 한다. 100%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기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 저희들은 100% 된다. 여러분들 제 블루오션 교재에 보통 한 5-6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실려져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배우시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뭐 몇천만 원짜리 자료라고 생각해요. 이건요. 사실은 몇천만 원짜리 자료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냥 제가 블루오션 교재 일부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지 정말 저는 이거를 다 알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죠? 착공이 돼 있든 착공이 안 돼 있든 건축물이 있든 건축물이 없든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기소작업이 돼 있든 지하가 있든 소유자가 다르든 소유자가 같든 어쨌든 이런 상황들 케이스마다 다 100%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축위원회에 이제 건축심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심의를 받는 거죠. 건축심의.
그리고 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어떤 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해당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죠? 소유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죠. 그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지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건축 신고가 있고,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보면 제14조에 보면 건축 신고가 있어요. 아까는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가 있는데, 건축 허가는 사실은 건축 신고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죠? 건축 허가는 건축 신고보다 굉장히 까다롭다. 그죠? 그런데 건축 허가를 안 받고 건축 신고만으로도 건축 가능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3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하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그런 것들 있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도 역시 허가를 안 받고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것은요, 도시지역에서는 아니에요.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농자죠. 관농자. 그럼 뭐예요 이게요? 비도시지역, 우리가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 그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오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부분 이게 시골이죠. 시골 지역에서는 3층 이하 200제곱미터 미만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도 우리가 건축허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 한때는 요게 이제 3층 이하 또는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잠깐 한시적으로 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제가 여기가 연결돼서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과 연결해서 제 블루오션 교재에 실어놓은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받다 보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요것은 법의 연도별 체계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못 표기한 경우 수가 많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죠? 근데 제 블루오션 교재는 연도별로 제가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딱 봤을 때 불법 무허가 건축물 누가 낙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한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런 것들,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역시 신고만으로도 건축물이 가능하고,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그죠?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이런 것들도 역시 신고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건축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는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제가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2년 전에 제가 최초로 공개했을 거예요. 국토교통부 이제 이게 그 지침이 시작됐는데, 운영 지침이 시작됐거든요. 요게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거든요. 건축주 명의변경 운영 지침 시달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하고 건물이 똑같이 A라는 소유자 건물이 있을 때, 이게 동시에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건축 허가권 낙찰자한테 승계해줘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A고 이거 B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 다음에 토지만 나왔어. 건축물은 안 나왔어.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있는데 착공이 됐어. 또는 토지가 있는데 지하 터파이가 돼 있고 지하는 완공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 사안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섣불리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얘기해도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된다. 어떤 상황이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 요거, 그 다음에 맹지, 대한민국의 80%가 맹지다.
근데 맹지가 매매 안 되냐? 맹지가 일반 토지보다 더 잘 된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맹지를 팔아먹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맹지를, 죄송합니다. 맹지를, 저가의 낙찰을 받아서 고가에 파는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까지, 한 4-5가지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블루오션 교재. 여러분들 반드시 요것만 하시면,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경매 충분히 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제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뭐 요것은, 제가 뭐, 유튜브에 공개하니까 너도 나 다 공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건축, 용도 변경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번 시간 이렇게 했고, 감사합니다. 좀 20분만 한다는 게 좀 쓸데없는 얘기 하느라고 25분 됐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